remember when I lost my mind. 이렇게 은행 계좌가 이제 모두 개설이 되고 카드까지 순영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본인이 이제 쉐어 아파트나 쉐어 하우스를 구하셔야 돼요. 방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렌트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집주인 혹은 에이전시를 통해서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명의로 보증금을 내고 내가 이제 이거를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계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지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쉐어하우스라고 해서 한 사람이 아파트를 혹은 집을 이제 계약을 해서 그 방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다가 다른 하우스메이트를 채워 넣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이제 구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쉐어 개념인데, 그거를 찾으시려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사이트가 거의 99%는 거기서 아마 처음에 보고 가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호주 바다라고 치면은 인터넷에 멜버른의 하늘이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그럼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뭐 쉐어, 자동차, 뭐 판매, 뭐부터 일자리까지 전부 다 한인 커뮤니티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거기 있어요. 멜버른에 관한. 심지어는 뭐 동호회도 있고 막 모임도 있어요. 사진 찍는 모임도 있고 막 되게 한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막 동호회, 축구 동호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동호회. 역시 집을 구할 때도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것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제가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특징이 다 있어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시티 중심가에 있는 로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시티 외곽 지역에 있는 데가 있고, 또 시티랑 외곽이랑 사이에 또 이제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가격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렴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시티 쪽에 있는 아코모데이션은 비싸요. 일단 첫 번째 비싸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살아요. 한 방에 한 집에 사람이 많이 살아요. 평균적으로 5명에서 6명, 많게는 7명, 8명까지 살아요. 대부분 이제 아파트를 하나 구하면 방이 2개든 3개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막 인터넷 글을 올리는 거예요. 뭐 이제 주에 몇 불이다, 뭐 3인실, 2인실, 뭐 독방, 거실 쉐어. 거실도 사람이 이렇게 칸막이를, 파티션을 이렇게 쳐가지고 거실에서도 사람이 또 이렇게 태를 내고 살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는데, 뭐 적은 데는 한 4명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싸고, 적으면 적을수록 조금 비싸져요.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독방이 또 있어요. 독방은 혼자 쓰는 거예요, 방을. 대신 진짜 비싸요. 가격 같은 경우는 정말 천차만별인데, 평균적인 가격은 한 방에 2명이서 쓴다라는 가정하에서 평균 150불 정도 들어요. 한 사람당 150불 정도씩. 좀 비싸면 160, 170까지도 가지만 평균적으로 150불 정도가 들고, 3명이서 산다 이러면 좀 더 떨어져. 130불, 120불 이렇게 떨어지고, 거실 쉐어 그러면 뭐 100불, 110불, 115불 뭐 이렇게도 살 수 있어요. 독방 같은 경우는 뭐 180불, 200불, 뭐 220불, 많게는 300불. 저는 처음에 왔을 때 300불 내고 그 도클랜드라는 지역에서 혼자 이제 독방을 썼는데 너무 비쌌어요. 너무 좀 비싸다. 호주가 집값이 진짜 비싸니까. 이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컨디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처럼 이렇게 아파트 형식이고, 외곽 지역으로 가면은 아파트가 거의 없고 하우스예요. 그냥 집인데 그거를 이제 또 쉐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도 적어요. 상대적으로 시티보다 사람도 좀 적고 쾌적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공간도 좀 넓고 가격도 저렴해요. 독방 같은 경우는 아까 뭐 300불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한 150불, 170불 정도면 혼자 쓸 수 있어요. 위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 시티 같은 경우는 뭐 진짜 조금만 가면은 큰 마트 있고, 조금만 가면은 뭐 음식점, 막 레스토랑들이 있고, 막 술집도 있고 막 이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마트도 뭐 한참 걸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마트 한 개 딱 있고, 이렇게 막
많은 시설이 기관이 없어요. 시설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티 같은 경우는 또 수영장, 그 다음에 헬스장 같은 게 옵션으로 이제 그 아파트에 있어서 무료로 사용도 가능하신 경우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또 있어요. 일단 처음에 들어가시면 쭉 오래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그 집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쭉 사시면 되긴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컨디션이 다 다르니까 뭐 가격도 비교해 보시고 동선도 비교해 보시고 일자리를 구하면 그 일자리가 위치한 지역과 뭐 본인이 거주하시는 집이 조금 가까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근처에 또 집을 구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니까. 그리고 외곽 지역에 있으면 교통비를 어쩔 수 없이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일자리가 시티에 정말 많고 뭐 조금 외곽 지역에 좀 카페나 이런 데가 좀 있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외곽 지역 쪽은 영어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시티 같은 경우는 뭐 한인잡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뭐 만약에 정말 영어가 안 되거나 자신이 없다 그러시면은 시티 쪽에서 일 구하시면은 많이 구하실 수 있어요. 한국 식당에서 일하셔서 제가 아는 분은 뭐 한인 식당에서 일하면서 거의 주천불 가까이 버는 애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외곽 지역에서 이제 집을 구하셔가지고 다니시면은 시티로 이제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거잖아요. 일 구하면은. 그러면 한 번 이제 가는데 4불이 들어요. 그래서 갔다 오는데 8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주 6일을 일한다 그러면 8불, 하루에 8불씩 들어간 거예요. 48불이에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멀다고 저렴하지만 이제 교통비가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했을 때도 정말 효율적일까,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또 이제 우리나라처럼 정말 잘 돼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좀 트램이나 이런 것도 자주자주 오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에 영향을 받진 않지만 가끔씩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운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한국은 상상을 못 하잖아요. 지하철이 막 멈추고 이런 게. 제가 무라빈에 사는데, 무라빈이 르꼬르동블루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에요. 마을 이름. 그래서 제가 무라빈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일을 제가 할 때나 이럴 때는 항상 이제 시티로 넘어가야 되면은 트레인을 타는데 한 40분이 걸려요. 40분에서 50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가끔씩 불편한 게 트레인이 너무 갑자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운영을 안 해요.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요. 이게 뭐 가끔씩 일어나는 게 아니고 종종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처럼 막 그렇게 잘 돼 있고 그렇진 않아요. 시설도 좀 허름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제 쉐어를 이제 좀 정하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쉐어 하우스를 구하는 방법은, 이게 방법이라기보다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방을 막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방을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면서 마음에 드시는 방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요. 뭐 카톡을 하든지 문자를 하든지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뭐 방 사진이 있으면은 안 보내주고, 방 사진이 없으면 방 사진을 요구할 수 있어요. 방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러면 방 사진을 막 보내줘요. 그래서 쭉 보고 괜찮으시다 그러면 이제 인스펙션 날짜를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가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막 부동산 사람들이 차 태워가지고 막 보여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날짜를 정해요. 그러니까 제 집에 그 자리가 있어서 제가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한 5명이 제 방을 원해요. 살기를 원해요.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이 사람 5명을 일일이 다 다른 시간에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5명을 제가 뭐 한가한 시간, 제가 뭐 휴무인 시간, 뭐 이런 날짜에 딱 노티스를 주는 거예요. 나 이날 여기 인스펙션 할 거다. 그러니까 원하시면 이날에 오세요. 이날 몇 시에 오세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랑 최대한 조율을 해서 뭐 한 명이 올 수도 있고 2팀이 올 수도 있고 많은 팀이 올 수도 있고 해서 그걸 딱 보는 거예요. 보고 나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신청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거 찾아보고, 뭐 2명 이상 겹칠 때는 그건 이제 집주인 마음이에요. 어느 분이 더 괜찮은지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고, 조금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고 숙소를 구하시면 조금 더 좋은 마음에 드는 숙소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급하게 구하면 오히려 더 좀 안 좋은 숙소를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왜냐하면 인스펙션 데이가 막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막 일주일에 한 번일 수도 있고 뭐 일주일에 두 번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스펙션 신청을 쭉 하셔가지고 시간을 좀 잡고 쭉 한번 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쭉 돌아보시면서 정말 괜찮은 데를 찾으면 그 사람이랑 이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보증금이나 이런 게 있는데 디포짓 같은 경우는 그 방값의 2주치 혹은 3주치 혹은 4주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나가야 될 경우에 뭐 노티스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도 뭐 하우스메이트 한 명이 빠지면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광고도 해야 되고 인터넷에 올려야 되고 해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최초에 이제 노티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노티스 2주, 뭐 노티스 4주 이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집을 떠나기 2주 전에는 말을 해줘야 돼요. 뭐 4주 전에는 말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2주 다 끝나고 나서 드렸던 그 금액, 그 본드비를 그대로 다시 돌려드려요. 보증금을. 뭐 그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불법이라 아니다는 잘 모르겠어요. 쉐어 아파트가 불법이다 아니다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 그렇게 해요. 여기는 뭐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집주인이 좀 좋으신 분이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깐깐하거나 너무 빡빡하거나 너무 막 정없이 그러시면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집주인의 성품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한번 해서 좋은 집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쉐어를 구하게 됐다면은 이제 그 다음 이제 할 거는 일을 해야죠. 일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일을 구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뭐 한인 사이트 아니면 검트리 아니면 Seek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뭐 그렇게 자신이 없고 좀 영어적인 그런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소통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인 웹사이트 통해서 이제 일자리를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대부분 거기 있는 게 뭐냐면 청소, 키친핸드, 헤어드레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리사, 서빙, 바리스타, 하우스키핑, 마사지, 네일 이렇게 손톱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뭐 좀 있고요. 그 외에 뭐 옷을 판매하시는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옷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또 올리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다양한 직업이 있어요.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나름 선택을 좀 하실 수 있는 폭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그러면은 영어를 해야 돼요. 영어를 하면은 조금 이제 더 좋은 조건에 이제 좀 괜찮은 급여 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 영어가 정말 안 된다 그러시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조금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어요.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가 조금 되신다 그러거나 좀 더 괜찮은 직업을 구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정말 영어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셔서 소통만 조금만 되면은 저희가 막 영어를 퍼펙트하게 구사할 거라는 예상은 안 하니까 조금씩이라도 실수해도 이렇게 서로 소통만 된다 그러면 아마 좀 괜찮은 직업들이 있고 아니면 뭐 좀 좋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일을 하시면은 그 고용주 쪽에서 텍스트 파일 넘버를 요구해요.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제출을 해야 이제 뭐 연금이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쪽에서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근데 텍스트 파일 넘버 발급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텍스트 파일 넘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거 받기 전까지 본인의 텍스트 파일 넘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분실이 되면은 재발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종이를 받았다고 해서 한번 쓰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웬만하시면 갖고 계시던지 사진을 찍어서 본인 텍스트 파일 넘버를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직업 옮기거나 다른 일을 구했을 때 또 그게 필요하면 그걸 내야 되니까 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잘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냥 호주 TFN 발급 뭐 요령 발급 방법 이렇게 치면 정말 많이 나와요.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냥 그거 아무거나 들어가서 최신 걸로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적기만 하면 바로 발급이 돼요. 그리고 받으시는 주소는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주소 혹은 뭐 만약에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뭐 호주에 뭐 아시는 분 있거나 이러면 그 사람 주소로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TFN을 만약에 분실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 도클랜드에
그 ATO라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셔가지고 TFN을 분실을 했다. 뭐 재발급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러면 뭐 이제 패스포트 본인 이제 아이덴티티를 증빙할 수 있는 뭐 여권 같은 거 들고 가시면 돼요. 카드랑 그래서 들고 가시면 그쪽에서 이제 다 처리를 해줘요. 근데 웬만하면 잃어버리시지 않는 게 좋아요. 항상 좀 조심해서 아니면 사진을 딱 찍어 놓으시면 아마 그게 제일 편할 거예요. 사진이 편하지. 이렇게 오늘은 한국에서 호주를 딱 도착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제 가장 초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추려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뭐 핸드폰이랑 뭐 계좌 개설하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말만 한마디만 하면은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쉐어 같은 경우도 한인 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보시고 마음에 드는 곳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방 구하는 거라든지 뭐 렌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력서를 뭐 써야 된다든지 이렇게 좀 파야 될 게 많은 것 같은 카테고리는 제가 따로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이해하시기 쉽게 다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